안녕하세요. 방학 잘 보내셨죠? 어, 음, 방학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방학 중에 그 연구실을 옮겼습니다. 지난번 연구실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연구실을 이제 옮겼습니다. 이 3층은 같은데 호실이 다릅니다. 자, 뒤에 이제 배경도 지금 다르죠? 예.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에서 제가 학기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뭐 연구실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옮기는 중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 누실명이라고 하는 유우섭이라고 하는 서한때 그 문인이 있거든요. 그 누실명이라고 하는 그 글을 섞어 올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 수업은 이 그 글은 한국 고전문학의 수업에 처음 시작하면서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연구실로 온 이제 기념으로 이 한국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이 수업의 시작에서 한번 같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하고 다른 게 요거죠. 이제 지금 317호에서 310호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옮기고, 한국 고전문학 이렇게 해서, 1, 2, 두 개의 강좌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는 이제 토요일에 개설을 해놓고, 하나는 이제 수요일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강의가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 수업이 45분 수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 요 강의 녹화도 40분에서 45분 그 사이로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5분 정도 이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뭐 다들 한 5분 정도 줄어들면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강의를 녹화를 하면서 늘 생각에는 한 25분 뭐 정도면 사실은 이 그 이제 강의에 대한 부분들이 한 10분, 10분, 10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이 그저 종류가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한 25분 정도 해서 강의를 시작하면 강의하면 듣는 분들도 좀 지루함이 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강의의 특성상 이제 25분만을 강의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도 않고 반드시 이 45분 정도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한 40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일 때는 이렇게 이제 한 40분 되면 금방 지나가죠. 대면 수업은 금방 지나가는데 이 동영상은 사실 40분 이러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0분을 계속 재밌게 끌어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되지도 않고, 사실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좀 편하게 예,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계획서를 하기 전에, 누실명이라고 하는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번 학기 이 한국 고전문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서한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누실명 이러면 누는 이제 좁을 누자입니다. 좁을 누자. 자, 이 누자가 좁은 좁을 누, 또 누추할 누, 예, 좁으니까 누추하죠. 누추할 누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집실 이렇게 되죠. 집실. 요 명은 이제 색이다라고 하는 이제 한자입니다. 색이다, 색이다. 색이다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색일명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쇠라든가 그죠? 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솥이라든가 그다음 비석이라든가 하는 이곳에 이제 새겨서 색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색이면 이제 항상 볼 수가 있죠.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또 색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색이면 영원히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비석에 돌을 파서 새겨 넣듯이 아니면 솥에 이렇게 새겨 넣듯이 내 마음속에 어, 경계의 뜻으로 항상 간직하는 것,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들어간 글은 뭐 자명 뭐 이렇게 자명 이러면 요 이제 자명 이렇게 되면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이름 대신 쓰던 것이잖아요. 자명 이렇게 네, 자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지난 그 학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름이 명이 있고 자가 있고 호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명이 있고 이 명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름이 되고 그다음에 자라고 하면 이제 이름과 달리 이 그 성년이 되는 시점에 예, 부모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받는 또 하나의 별호가 되겠죠. 별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가 있다는 거죠. 호. 자, 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명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불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 스님들이나 스승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법명, 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법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대중들은 이제 불명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이 호자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이름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대체로 보면 이제 이름 대신에 자도 있고 호도 있는데 요 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아주 이름과는 달리 이 평생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어떤 경계로서 또는 이제 요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바로 이 자호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신상구 할 때 요거는 이제 명에 들어가고 저희 자가 뭐냐면 명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은사님이 이제 내 자를 명고다 이렇게 명고라고 이렇게 지어 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명고라고 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네는 어, 옛것을 밝혀서 밝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서 자를 명고라고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어찌면 이제 우리 은사님께서 이 명고라고 자를 주셨으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스승께서 이 자를 주시면서 저에게 당부한, 그죠? 자 속에서, 자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준 이 부분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자명이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명구라고 주실 때
예, 글을 써가지고 주시면 요게 자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우석 선생이 이 누실명이라고 하는 좁을 누자에 누추할 누자에 집실 해서 색일명이라고 하는 이 명은 스스로 경계하고자 하는 스스로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문학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서도 있고요. 서는 잘 아시죠? 그죠? 서, 글서자로 서, 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 중에 또 라고 하는 우리가 서문할 때 이 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어, 이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이제 방금, 잠도 있어요. 그죠? 잠이라고 하는, 잠도 있어요. 그죠? 잠도 있고. 요것도 이제 경계,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우리가 이제 문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장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문설, 기도 있네요. 그죠? 기도 있어요. 기문 할 때. 산수기 해서 기문 이런 거 기록하다 기. 그래서 여기 잠처럼 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와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록하다예요. 우리가 여행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기처럼 그냥 이제 자신의 생각을 그냥 툭 털어내듯이 펼쳐내는 것을 기라고 하고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기본적으로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꾸며진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요게 설이에요. 그래서 설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있지 않는 상상에 대한 부분들을 펼쳐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서가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발이 있죠. 맨 끝에, 예, 맨 끝에 이제 하는 글이. 우리가 책의 맨 앞에 쓰는 글을 서라고 하고, 맨 끝에 하는 것을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책을 시작하면서 또는 책을 마치면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서발문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서가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문집에는 기, 잠, 설, 발, 그 다음에 뭐그 시에서도 뭐 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부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문학의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실명 이렇게 하면은 어떻다고요? 바로 경계, 가르침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글이다. 그래서 이제 좁은 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늘 스스로 어,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짐들, 뭐 이런 게 바로 이 누실명입니다. 누실명. 자, 산부제고하고 하니 산부제고나 유선즉 명이요. 이제 산은 여기 보면 산은 부제고 높이 있지 않다. 산이 높이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는 산이 높지 않지만 그죠? 산이 높지는 않지만 우뚝 솟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선
신선이 있다면 즉 이름이 난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신선도 있지만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있어도 이제 이 그 산천이 귀하게 되겠죠. 자, 어찌 보면 음, 양동 마을, 뭐 하회 마을, 뭐 이런 어떤 마을이 이름이 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하회 마을이 예쁘고 양동 마을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만 무엇 때문이죠? 하회에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유운용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동도 마찬가지로 해제 이현적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그죠? 양민공 선소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우제 손중돈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걸출한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것이.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름다울 수 있고 빛날 수 있고 이름이 날 수 있다는 것.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인위미다. 이렇게 이인위미, 위미. 자, 이인위미. 에, 논어의 이인편이죠. 미. 이겁니다. 어진자, 요 사이에는 이 인에서는 인자가 되겠죠. 요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자. 자, 어진 사람이죠. 어진 사람. 어진 사람이 이 인자다, 많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진 사람이 많은 골, 마을 리자잖아요. 어진 사람이 많은 고을은 아름답게 된다. 이겁니다. 결국 이제 논어의 얘기도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모든 것의 어떤 중심은 뭐라고요? 바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있죠. 제도가 뭐 어떤 다른 어떤 그 부분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 누가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르고 사람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 그죠? 그게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든 일을 위해서는 사람을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자,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누실명의 맨 앞에 이렇게 산부제고 산은 높은 데 있지 아니하지만 산이 높지는 않지만 그죠? 산이 높지는 않지만 유선적 명. 자, 유선. 신선이 있게 되면 바로 명 이름이 나요. 신선이 있으면 이름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부재심입니다. 수부재. 물이 깊은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이 깊지 않은 거죠. 그죠? 깊지 않다. 깊을 심자입니다. 물이 깊지 않다. 깊을 심자. 물이 깊지는 않지만 그 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용이 있다면, 용이 있다면 영험, 신령스러워진다. 영험한 것이 된다. 이겁니다. 물을 영험하게 만드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 깊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 깊이가 아니라는, 깊은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의 물을 영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의 용이라고 하는 부분과 산을 산답게 만들어주는 신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이 산다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신선을 품을 만큼 그런 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물이 물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용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부분입니다. 이 사자, 이사, 이것 사자입니다. 이것, 그 다음에 이시,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다가 뭐죠? 어조사입니다. 어조사죠. 그래서 이것 합하면 이것이죠. 그래서 두 개 다 이것,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누추한 집이죠. 누추한 집에, 이처럼 누추한 집에, 오직, 유자는 이제 생각할 유자지만, 예전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생각할 오직 이제, 오직 유에는 요런 요것도 있어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게 오직 유자입니다. 요게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인데, 오직 유자와 자, 요 유자를 같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생각할 유자지만 요 마음심이 있잖아요. 마음심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할 유이지만 요거는 뭐라고 한다? 어조사로 맨 앞에 이렇게 놓였기 때문에 생각할 유자로 보지 않고 어조사 자, 오직 이렇게 읽습니다. 오직 나의 덕이 향기롭구나. 이렇게 됩니다. 뭡니까? 이제 이 누추한 방에 있더라도 뭡니까? 나의 덕이 향기로운 거죠. 내 덕이 향기로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곳이 누추하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방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나의 덕으로 향기로울 때 이 방은 더 이상 누추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누추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내가 덕을 지니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덕이 향기를 풍길 때, 향기로울 때, 자, 이 향기로울 때 내 주변에 모든 것이 조금 하다 하더라도, 그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겁니다. 오덕, 나의 덕입니다. 나의 덕. 그래서 산에는 신선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에 신선이 있기 때문에 산다운 것이고, 물에는 용이 있기 때문에 영험한 것이고, 그죠? 누추한 방이라고 하지만, 어, 덕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향기, 그래서 좁은 보잘것없는 방이지만, 그 속에 깃든 사람이 덕이 있을 때 결국 향기로워진다. 사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내가 누추한 방이지만 내가 덕을 쌓고 그죠?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격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학덕이겠죠. 학문이 나날이 높아가는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덕의 향기 속에는 결국은 이제 인품도 있지만 학문, 문향, 글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논어에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문질이 빈빈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질 빈빈. 자, 이겁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 아름다움이고, 요 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내 내면의 아름다움, 이거죠. 아름다움이에요. 비는 빛날 빈자입니다. 빛이 난다, 이거죠. 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은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 외양, 이 겉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외적인 모습과 내면이 함께 빈빈 아름다울 빛날 때 아름다울 때 그것은 가장 완전한 모습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이죠. 질이라고 하는 이 내면이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외적인 모습, 뭐, 글을 많이 배웠다, 뭐, 학식이 뛰어나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라고 하면 바로 내면이라는 거죠. 내면. 그렇지만 뭡니까? 이 내면이 중요하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내면만을 기르게 되면, 내적 아름다움만을 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촌스러워지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것과 저것을 함께 겸비를 해야 되는 것이. 공부 뭐 그거 해볼 필요는 해봐야 별 의미가 있겠어? 그죠? 나만 뭐, 내,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문과 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함께 갖추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 논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이 유우석이 맨 앞에 결국은 이제 사람이란 이 사람 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나의 덕이 향기롭기 때문에 뭡니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이 아름다워지고 덕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태흔 상계록하고 그죠? 익기 태자의 흔적 흔자죠. 예, 익기죠. 그러면 익기입니다. 자, 익기는 계단을 따라서 푸르러 가고 익기라고 하는 것은 익기는 뭡니까? 계단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푸르러 가는 거죠. 쭉 이어서 계단을 이어서 푸르고 어, 풀의 색깔, 풀빛이죠, 풀빛. 자, 요 초색, 풀초자, 색색자죠. 자, 요는 이끼태자입니다. 이끼태. 그 다음에 윗상, 계단계, 푸를록 이렇게 되는데, 자, 태흔상계록입니다. 그 다음에 풀초자, 색색자, 들입자, 발염자, 발 알죠? 이렇게 문에도 이렇게 창문에 내리고 문에 내리는 거, 발. 이 발에 들어와서 더욱 풀어진다. 자, 이 이제 주렴이죠, 주렴. 그래서, 초색, 풀빛은 주렴에 비쳐서, 들어온다니까 주렴에 비치는 거죠. 풀빛은 주렴에 비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청 푸르러진다. 자, 요거는 이제 풀빛은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예, 주령의 넘어서 이렇게 풀빛이 이렇게 쫙 비치죠. 자, 여기는 이 누실의 외적 환경이겠죠? 환경이겠죠? 그죠? 예, 자, 자기가 머무는 이 유우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의 모습입니다. 이끼가 섬돌을 따라, 이끼가 섬돌에 이끼가 쫙 끼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풀이 돋아나가지고, 마당에 풀이 돋아나 있는 모습입니다. 파릇파릇한 풀이 돋아나 있는 모습입니다. 홍유. 홍은 기러기 홍자, 클 홍자, 뭐, 넓을 홍자, 뭐, 크다, 넓다, 아름답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선비죠. 아름다운 선비. 아름다운 선비. 크다라고 쳤을 때는 큰 선비, 뛰어난 선비, 이렇게 되겠죠. 예, 뛰어난 선비, 훌륭한 선비, 이렇게 됩니다. 유홍유, 훌륭한 선비가 있어서 담소,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죠? 이야기하고. 자, 이제 누실, 좁은 집,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이끼가 햇살을 따라서, 섬도를 따라서 이끼가 해가 비치고 이끼가 쭉 자라나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풀빛이 뭡니까? 풀빛의 푸르름이 발의 너머에서 쭉 비치는 거. 그 마당에 비쳐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온다고요? 홍류. 자, 홍류가 뛰어난 선비들이 이곳에 와서 뭘 한다고요? 바로 뛰어난 선비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겁니다. 왕래무 백정, 백정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왕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홍류가 있어서 담소를 나누고, 그죠? 홍류, 뛰어난 선비들이 와서 담소를 나누고 백정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왕래함이 없다 이 말이죠. 왕래무백정.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히 뭐뭐 할만하다. 뭐뭐 할만 가히 뭐뭐 할만하다. 자, 조 할만하다. 가히 조 할만하다. 자, 요겁니다. 가히 조, 가히 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가히 뭐뭐 할만하다. 조자는 연주하다, 읍졸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연주할 만 하구나 이렇게 되죠. 연주할 만하다 뭡니까? 소금, 소금. 힐소자에 검은고 금자. 자, 이 소금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 뭐 바탕소, 힐소, 그 다음에 꾸미지 않는 검은고. 그러니까 그냥 검은 겁니다. 소금, 검은 거죠. 자, 검은 거를 연주하기에 좋고 또 뭡니까? 금경, 금경. 금경은 이제 금강경이 되죠. 금강경. 이 금강경의 경우에는 어, 이제 자신 그 내적인 허물이라든가 참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이제 하는 그 금강경이죠. 그렇죠. 뭐 이타적인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이타적인 부분, 그다음에 호국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게 이 금강경이라고 한다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 금광경, 금광명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금강경을 뭡니까? 읽는 거죠. 열람하는 거. 열람하는 거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조 소금하고 가이열 금경이라 이제 여기서 금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광명경 뭐 이렇게도 되지만 실제 이제 금같이 귀한 경전 이렇게 되겠죠. 금같이 귀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 뭐, 여기서는 이제 금경하면, 이 불교적인 어떤 시각에서는 이제, 팔만대장경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강명경, 이 금경이 금강명경이니까, 뭐, 글자 그대로 따졌을 때는 금강명경이 될 수도 있고, 육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서삼경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금같이 귀한 그 경전을 읽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죽은 이제 사는 현악기, 관악기 이렇게 되겠죠. 이 죽은 관악기입니다. 피리 같은 거. 사는 뭡니까? 현악기. 이거 뜯는 거, 그죠? 이 검은고, 가야금 이런 게 현악기죠. 그래서 사죽이라고 하면 현악기, 관악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다. 뭐가 없느냐면 검은고와 이제 퉁소 같은 관악기죠. 이제 이 현악기, 관악기 같은 악기가 내 귀를 어지럽히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안독이라고 하면 안독이라면
관청의 문서입니다. 관청의 문서. 관청의 문서를 안독이라 하는데, 자, 안독이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입니다. 내 몸을 수고롭게 함도 없다. 그죠? 수고롭게 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 누실. 좁은 방이지만, 어떻게 해요? 훌륭한 선비들과 담소를 나누고, 검은고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귀한 경전을, 읽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뭡니까? 검은과 통소소리가 귀를 어지럽히지 않고, 관청의 문서, 읽는 노고도 없으니. 자, 관청의 문서를 읽는 노고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하는 거잖아요. 벼슬을 하지 않는 거죠. 벼슬을 하지 않는다. 벼슬을 한 사람이 누추한 집에 머물겠습니까? 벼슬도 싫다. 나는 자연 속에서 누추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바른 삶의 가치를 지니면서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이제 그건죠. 그래서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다르게 살겠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어, 바른 삶을 살겠다. 이게 이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또 있는데, 출발선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벼슬도 하고, 뭐도 하면서 살겠노라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결국 이제 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좌절이 일어날 수 있는. 자, 이제, 지난번에 한번 뭐 이야기를 했었던 천작과 인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 기억하십니까? 이 천작과 인작. 이 하늘이 준 자기, 벼슬과, 사람이 주는 벼슬에 대한 부분요. 자, 이 천작은 뭐라 했습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천작이 뭐죠? 천작? 하늘이 준 벼슬이 뭡니까? 천작. 바로 그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덕이죠. 인의예지. 자, 이게 바로 천작이잖아요. 그죠? 인작은 뭡니까? 사람이 주는 벼슬이죠. 사람이 주는 벼슬. 어, 교수. 이런 거. 뭐, 처장, 뭐, 총장.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덕과 이는 예지. 이 부분들은 천작, 하늘이 준 벼슬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간직하고 있죠. 내가 간직하고, 내가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나요? 가져갈 수가 없다. 자, X가 어디 갔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죠? 가져갈 수가 없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 인작은 누구가 주는 겁니까? 남이 주는 거죠. 다른 사람. 남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져갈 수가 있죠. 예,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언제든지 이거는 영원히 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요거는 순간, 순간,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은자들이라든가 은자들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노장사상가들, 그죠? 은자. 자, 여기에도 보면은 양웅이라고 하는 이 자운이라고 하는 이게 자예요. 자가 자운인데 이 서촉의 양웅의 경우에도 대단한 인물인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장사상가죠. 이제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노장사상가들, 자연 속에 들어가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건 인자, 사람이 주는 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영원히 내가 간직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좁은 집에 좁은 방에 살들은 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덕을 쌓고 그죠? 내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찾아가고 할 때 결국 그것이 가치로운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검은고와 퉁소 소리가 귀를 어지럽히지 않고 즐기는 거죠. 음악을 즐기는 거죠. 즐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청의 문서를 읽는 노고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벼슬을 하지 않으니 뭡니까? 이 인작을 취하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불편함이 없이 지내는 것이다. 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남양의 제갈량의 머물던 어, 초려 이렇게 제갈량이 그래서 유비가 이제 삼고초려 하잖아요. 삼고초려 세 번이나 제갈량을 찾아가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라고 이제 세 번을 찾아가는 그 제갈량의 초려. 서촉의 자운이라고 하는 양웅의 정자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제갈량이 머물던 집이요. 양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머물던 정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양웅이 머물던 정자와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대단한 곳이라는 거죠. 누실, 좁은 방이지만 보잘것없는 방이지만 이곳이 바로 제갈량이 머물던 그 초려이고 양웅이 머물던 정자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공자운, 공자께서도 운 말씀하셨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하누지요. 어찌 누추함이 있으랴? 이거죠. 어찌 누추함이 있겠는가? 누추하지 않다는 거죠. 누추하지 않. 왜? 왜 누추하지 않다는 겁니까? 바로 군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군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누실명입니다. 누실명.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누실명. 한국 고전문학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한국 고전문학을 한번 출- 어, 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네. 자, 결국은 이제 내가 덕을 갖추자 이 말입니다. 누실명 유우석의 누실명입니다. 산은 높아서가 아니라 신선히 살면 이름을 얻고 물은 깊어서가 아니라 용이 살면 영험한 것이니 이 누추한 방에는 오직 나의 덕이 향기롭군. 이끼는 섬도를 따라 푸르고 풀빛은 주름에 푸르게 비치노라. 훌륭한 선비들과 담소를 나누고 비천한 자들은 왕래하지 않으니 금은고 연주하고
귀한 경전을 읽기에 좋거나. 자, 여기는 귀한 경전이라 합시다. 귀한 경전을 읽기에 좋도다. 좋구나. 금음과 통소소리 귀를 어지럽히지 않고 관청의 문서를 읽는 노고도 없으니 이곳이 바로 뭐냐입니까? 남양 땅의 제갈량이 머물던 초려이고 서척 땅에 양웅이 머물던 정자이군. 공자도 말했다. 뭐라고요? 군자가 살고 있으니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그죠? 자, 이 누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무른 곳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죠. 자, 이게, 어, 제가 이제, 이, 그 책을 다 옮기면서 생각했던 글이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함께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것을 한번 같이 읽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강의, 한국 고전문화 이 첫 강의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 유우석이라고 하는 분의 누실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